반갑습니다. 한의학과 역학이 만나는 곳 의역학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간합, 청간충의 종류와 매화역수에서는 청간의 합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간합의 원리부터 보시죠. 음양오행이 변화하는 것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했죠. 음양은 대립, 의존, 소장, 전화, 호장, 연화의 법칙으로 변화하고 오행은 생극재화의 법칙으로 변화합니다. 천간과 지지도 변화의 법칙이 있는데요. 천간이 변화하는 법칙에는 합과 충이 있고 지지가 변화하는 법칙에는 합, 충, 형파, 해가 있습니다. 먼저 청간의 합을 보시죠. 청간은 음간과 양간이 서로 합하는데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해서 보셔야 할 것이 천간합을 갑기합파토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갑기합파토, 갑과 기가 합하여 토로 화한다 라는 것은 자평명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청간합의 의미입니다. 매화역수를 비롯한 점학에서는 화하여 토로 간다는 의미를 제외하고요. 간목과 기토가 합한다라는 합의 관계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갑기합파토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갑기합이라고 합니다. 청간합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행대의와 삼명통해에 나와 있는 청간합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대의는 북주 마렵에서 수나라 초기에 활동한 소길의 저작인데요. 수나라 초기까지 전해져 내려온 오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묶어서 정리한 책입니다. 그리고 삼명통해는 명나라 시대 만민영이 지은 명리서입니다. 첫 번째 을경합부터 보시죠. 금과 목의 극의 관계라면 이렇게 네 가지의 극이 나타납니다. 경금극 간목, 경금극 을목, 신금극 간목, 신금극 을목 이러한 극 관계가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 본다면요. 경금극 간목은 아주 커다란 도끼로 소나무를 쳐내는 모습입니다. 양간이 양간을 극함으로 극의 세기가 가장 강하죠. 반면에 경금극 을목은 커다란 도끼로 별을 잘라내는 모습이 되는데요. 경금이 양금이라 기운이 세서 을목 정도는 가볍게 쳐낼 것 같지만 도끼로 이삭 빼기 쉽지 않습니다. 을목은 극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경금과 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극이 아니라 합의 관계가 됩니다. 신금과 목의 관계를 보시면 신금은 날카로운 칼이나 낫이 되고요. 을목은 벼 이삭에 해당이 되는데요. 신금극 간목은 낫으로 소나무 베기가 되니까 극의 세기가 약하겠죠. 그리고 신금극 을목은 날카로운 낫으로 벼를 베는 모습으로 극의 세기가 강합니다. 오행대의에서는 경금이 간목을 극하는 힘이 강하므로 간목은 경금의 극을 피하려고 누이 동생인 을목을 경금에게 시집보낸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에 갑, 경, 을이 있다면 경과 을은 합하느라고 갑을 극하는 작용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오행대의에 있는 이러한 청간합의 내용이 삼명통해에도 그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명통해에서는 을경합을 인의지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을목은 음목으로 성질이 인자하고 유함이 있고 경금은 양금으로 단단하고 강함으로 굽힘이 없다. 강함과 유함이 서로 어우러져서 인과 의가 함께 있다. 을경합이 있는 사람은 과감하나 절제가 있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으며 인자하고 의로움이 있다. 만약 사절이고 살성을 대하면
버럭 화를 내고 만용을 좋아하며 용모가 보잘것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임합을 보시죠. 수극화의 관계에서는 임수극 병화, 임수극 정화, 개수극 병화, 개수극 정화의 극관계가 생기는데요. 마찬가지로 임수극 병화는 극의 세기가 가장 강하고 임수극 정화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정임합이 됩니다. 개수극 병화는 극의 세기가 약하고요. 개수극 정화는 극의 세기가 강합니다. 오행대의에서는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힘이 너무 강하므로 병화는 임수의 극을 피하려고 누이 동생인 정화를 임수에게 시집보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명통해에서는 정임합을 음란지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임은 양수이고 정은 음화로서 밝음이 드러나지 않는다. 정임합이 되면 사람이 눈치는 빠른데 정신이 연약하며 정이 많다. 의지가 강하지 않아서 마음이 쉽게 동하므로 정도를 벗어난 길을 갈 수 있다. 만약 사절이고 살성을 대하면 소인을 가까이 하고 군자를 업신여기며 매우 탐욕스럽다. 활락을 즐기고 색을 가까이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갑기합, 목과 토의 극 관계에서는 갑목극 무토, 갑목극 기토, 을목극 무토, 을목극 기토의 극 관계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갑목극 무토는 극의 세기가 가장 강하고요. 갑목극 기토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갑기합이 일어나게 되죠. 을목극 무토는 극의 세기가 약하고요. 을목극 기토는 극의 세기가 강합니다. 오행대의에서는 갑목이 무토를 극하는 힘이 강하므로 무토는 갑목의 극을 피하려고 누이 동생인 기토를 갑목에게 시집보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삼명통해에서는 갑기합을 중정지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목은 천간의 첫 번째이고 기토는 음토이므로 순박하고 만물을 생하는 덕이 있다. 갑기합이 있는 사람은 너그럽고 후하며 공평하고 바르다. 만약 사절이고 살성을 대하면 화를 잘 내며 성질이 강직하여 굽히지 않는다라고 중정지합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병신합을 보시죠. 화극금의 관계에서는 병화극 경금, 병화극 신금, 정화극 경금, 정화극 신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병화극 경금은 극의 세기가 가장 강하죠. 병화극 신금의 관계에서는 병신합이 일어나고요. 정화극 경금은 극의 세기가 약하고 정화극 신금은 극의 세기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오행대의에서는 병화가 경금을 극하는 힘이 강하므로 경금은 병화의 극을 피하려고 누이 동생인 신금을 병화에게 시집보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명통해에서는 병신합을 위제지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병은 양화이므로 밝게 빛나고 신은 은금이므로 살기가 있다. 병신합이 있는 사람은 위엄이 있고 엄숙하다. 또한 뇌물을 좋아한다면 음란하기도 하다. 만약 사절이고 살성을 대하면 인색하고 의롭지 않으며 무정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합을 보시죠. 토극수의 관계에서는 무토극 임수, 무토극 개수, 기토극 임수, 기토극 개수의 극관계가 생기는데요. 무토극 임수는 극의 세기가 가장 강하고
무토극 개수의 관계에서는 무게 합이 일어나고요. 기토극 임수는 극의 세기가 약하고 기토극 개수는 극의 세기가 강하게 일어나죠. 오행대의에서는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 힘이 강하므로 임수는 무토의 극을 피하려고 누이 동생인 개수를 무토에게 시집 보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명통의에서는 무게 합을 무정지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토는 양토이므로 늙고 못생긴 남자가 되고 개수는 음수이므로 젊은 여자에 해당한다. 노인과 젊은 여자가 만났으니 정이 없으므로 무정지합이라고 한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매화역수를 비롯한 점학에서 청간합은 화합, 묶임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토 재물이 있는데 갑목, 형이 와서 갑기 합한다면 형은 육친으로 해석하면 돈을 쓰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기합이 되면 재물을 쓰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화역수를 비롯한 점학에서의 육친은 자평 명리학에서 십신과는 구분하는 법이 다른데요. 이것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청간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의 충은 양간은 양간끼리, 음간은 음간끼리 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충의 관계를 극충이라고도 합니다. 갑경충을 보면 오행으로는 금극목의 관계가 되면서요. 천간으로 보면 갑목과 경금은 모두 양간이라 충이 되는 관계가 되는데요. 극과 충이 같이 일어난다고 해서 극충이라고도 하는 거죠. 을신충도 마찬가지로 오행으로는 금극목이 되고요. 천간으로는 을목과 신금 모두 음간이므로 충이 일어나게 돼서 역시 극충의 관계가 됩니다. 병임충, 정계충도 마찬가지로 극과 충이 동시에 일어나는 극충의 관계가 되죠. 매화역수를 비롯한 점학에서는 천간충을 변동, 충돌, 부수다 등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 부가 있는데 병화, 손이 와서 충할 때 부는 공부, 소는 활동, 노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으로 인해서 공부하는데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으로 인해서 공부가 안 된다. 놀기 바빠서 공부 못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이 돼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은 흉일까요? 길일까요? 이것이 길인지 흉인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돈을 벌어야 할 시기인데 돈을 벌지 않고 공부를 끼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활동이 와서 공부를 충하면 공부가 깨지게 되니까 흉이 아니라 길이 되겠죠. 합충은 길과 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합해서 길할 때도 있고 합해서 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해서 길할 때도 있고요. 충해서 흉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천간의 합과 천간의 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은 지지의 합충 형파해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